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에서 여행과 뷰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비앙카입니다. 이번에 볼로냐에서 열린 2024 국제미용 박람회 참석하게 되어 너무나 기대됐어요. 2024 이태리 볼로냐 국제미용 박람회는 1978년 개최된 세계 최대 규모의 미용 박람회 중 하나로 올해는 전 세계 60개국 약 3,000여 개의 유명 뷰티 브랜드들이 참가했거든요. 홍콩 라스베가스 코스모프로프와 더불어 세계 3대 미용 박람회이고 올해 59번째를 맞이해 더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특히 한국의 뷰티 제품들을 직접 볼 수 있어서 무척 흥미로웠답니다. 박람회 첫날 저는 다양한 한국 부스를 돌며 신기한 제품들을 체험했어요. 한국의 스킨케어와 메이크업 제품은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직접 써보니 왜 그런지 알 것 같았죠. 그때 한국 대표로 온한뷰티 인플루언서 지현을 만났어요. 저는 트렌디한 신제품을 소개하는 걸 좋아하는데 지현님의 영상이나 블로그 글을 많이 참고하거든요. 실제로 만나다니 너무 신기했습니다. 제가 팬이라고 다가가서 인사하자 흔쾌히 웃으며 인사를 받아주었고 같은 뷰티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다고 하며 최신 트렌드를 물어보았습니다. 지연님은 한국의 최신 트렌드와 제품 사용법을 설명해 주는데 정말 친절하고 유쾌한 시간이었어요. 그녀는 한국의 뷰티 루틴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었고 다양한 제품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마침 피부관리 시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 참여하였는데요. 동양인뿐만 아니라 서양인의 피부에도 적합하게 기초 화장 후 색조 표현을 해나가는 과정이 정말 마술을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건이 발생했답니다. 그날 저녁 박람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 한국 뷰티 제품들을 정리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항상 가장 기대했던 마스크팩을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몰라요. 어디서 잃어버린 걸까 고민하며 방을 샅샅이 뒤졌지만 결국 찾을 수 없었죠. 저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한국관이 사람으로 무척 붐볐는데 그때 소매치기를 당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탈리아는 소매치기가 많기로 유명하잖아요. 맥도날드에 갔다가 아주 잠깐 의자 위에 가방을 올려두었는데 단 몇 초 만에 가방이 사라지기도 했거든요. 엄청 비싼 명품백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매일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이 많은 곳이나 대도시에 가면 매 순간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하는 일이 터진다는 걸 제가 깜빡한 거죠. 하지만 전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그 마스크팩은 그날 받은 제품들 중에서도 가장 기대했던 제품이었거든요.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혹시나 해서 다음날 아침 일찍 다시 박람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방문했던 한국 부스를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죠. 부스의 스태프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는 놀라워하며 함께 마스크팩을 찾기 위해 노력해 주었어요. 하지만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이라고 해서 꼭 써보고 싶었는데 다들 저와 같은 마음인지 모두 사가서 남아있는 상품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실망한 마음으로 서서 제대로 물건을 못 챙긴 저를 탓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인플루언서 분이 웃으며 제게 다가오더니 제 가져가신 마스크팩이 사실은 새로운 모델인데 반응이 좋아서요. 한번 써보시고 솔직한 리뷰 부탁드려요 라며 마스크팩을 여러 장 더 주시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제품을 받게 되어 정말 신기했답니다. 제가 고맙다고 연신 인사하며 한국에서 유명한 인플루언서를 직접 만나게 되어 너무 신기하다고 하자 한국의 뷰티 제품을 소개하고 싶은 게 있다며 안내해 주었습니다. 권위 있고 역사 깊은 이 전시에 참여한 것만으로도 쟁쟁한 기업들이 많았었는데요. 한국과는 한복을 입은 여인이 크게 그려져 있어 찾기도 쉬웠습니다. 한국 제품들은 천연 재료들을 주제로 화장품을 만든 게 많았습니다. AI로 두피를 분석하는 곳은 정말 신기했습니다. 작은 기계를 정수리 쪽 두피에 가져가면 기계가 유수분 밸런스나 두피, 모발 건강 상태를 파악하여 과학적으로 탈모 관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볼로냐에 한국 화장품을 모아서 파는 가게가 있는데 거기서 보던 것보다 더 많은 제품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 화장품들이 품질도 좋고 무척 독창적이라고 여겼었는데 한국 인플루언서의 설명을 직접 들으니 한국 뷰티 제품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람회 동안 한국의 여러 모델들이 참석한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의 피부가 정말 눈부시게 하얗고 매끈해서 정말 놀랐답니다. 한국의 스킨케어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많은 분들이 철저한 스킨케어 루틴과 함께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더군요. 특히
특히 한국에서는 선크림 사용이 일상적이라고 하면서 자외선 차단이 피부 미백과 보호에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자외선 차단을 철저히 하고 여러 단계의 스킨케어를 통해 피부를 관리한다고 들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건강한 식습관과 충분한 수면을 유지하며 스트레스를 잘 관리한다고 했어요. 저는 이 모든 것이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피부를 가지게 하는 비결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보에도 밝고 부지런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답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한국의 뷰티 루틴을 좀 더 배워서 따라 해볼 생각이에요. 제가 뷰티 제품들 가운데서도 한국 화장품을 좋아하는 건 여행 가이드 역할을 하며 만난 아시아 국가 중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면서 인 듯합니다. 이탈리아는 워낙 관광국가로 유명하다 보니 다양한 국가에 사람들이 방문하게 되는데요. 각국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각국의 특징을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중국 관광객들은 식당에서 큰 소리로 대화를 나누거나 줄을 서는 데 있어 서투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물론 그들도 점점 국제적인 관습을 배우고 있지만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죠. 반면에 한국 관광객들은 비교적 작은 그룹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대체로 예의를 중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으려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사실 중국 관광객들이 이슈가 된 건 제가 살고 있는 볼로냐보다 로마나 밀라노 등지에 거대한 차이나타운이 생기면서 이탈리아 사법권마저 제대로 다가서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서예요. 중국인 여행객 상당수가 차이나타운 내의 민박이나 음식점을 이용하는데 이때 충돌이 생기면 이탈리아 경찰들이 출동하는 경우가 잦았거든요. 일부 중국인들이 크고 작은 경찰과의 마찰이 생기자 중국에서 공안을 보내주기에 이르렀죠. 오래전 친구와 함께 이탈리아의 차이나타운을 방문해 중국 음식을 먹던 중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가이드 역할을 하던 것에서 벗어나 평범한 여행객처럼 차이나타운에서 다양한 음식을 맛보고 활기찬 거리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중국인 관광객 무리가 길 한가운데서 크게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말다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곧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주위 사람들은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나이 지긋한 남성이었고 그는 자신의 말이 맞다고 계속 주장하며 상대방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상대방은 젊은 남성으로 분노에 찬 얼굴로 뭔가를 외치며 손을 휘둘렀습니다. 사람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그 장면을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여성 관광객이 급히 스마트폰을 꺼내들고 어딘가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크게 소리치며 경찰을 불러라고 외쳤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이탈리아 경찰이 급히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지만 상황은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경찰들은 영어와 이탈리아어로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중국인 관광객들은 계속해서 중국어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경찰은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 와중에 근처의 중국 음식점 주인이 나서서 통역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인마저도 두 그룹 사이에 오해를 풀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관광객들은 서로 다른 억양의 중국어를 사용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갈등은 더욱 격해졌습니다. 그 순간 한 관광객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어 중국 공안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하며 지켜봤지만 정말로 몇 분 후 중국 공안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공안이 도착하면서 상황은 더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양국의 공권력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보는 건 이례적이었죠. 공안과 경찰이 함께 있는 장면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공안은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중국어로 관광객들을 진정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상황이 서서히 진정되었고 문제의 발단이 단순한 언어 오해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다른 억양의 중국어를 사용하면서 생긴 오해가 이렇게 큰 소동으로 번진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탈리아 경찰과 중국 공안은 웃으며 손을 잡고 사진을 찍으며 상황을 마무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해프닝에 대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고 저는 이 황당한 사건을 통해 언어의 중요성과 문화적 차이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일본 관광객들도 마찬가지로 매우 조용하고 예의 바른 편이었답니다. 일본인 관광객들과 함께 유명한 볼로냐 대학교와
넵투누스 분수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항상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행 중에도 무척이나 예의 바르게 행동하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인 볼로냐 대학교에 도착했을 때 캠퍼스 투어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안내해 주시는 분에게 최대한 예의를 갖추려는지 여러 번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탈리아에서는 조금 과한 행동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안내해 주시는 분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라보더군요. 투어가 끝난 후 넵투누스 분수로 이동했습니다. 분수 주변은 관광객들로 북적였고 아름다운 분수와 함께 사진을 찍고 싶어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일본인 관광객 차례가 되었을 때 지나가던 노부부가 분수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본인 관광객에게 먼저 사진을 찍으라고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노부부는 감사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사진을 찍어주기 위해 그들 뒤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노부부의 사진 촬영이 끝난 후 저는 다시 자리에 섰는데 이번에는 젊은 커플이 다가와서 사진을 찍으려고 했습니다. 일본인 관광객은 그들에게도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자리를 양보하다 보니 결국 사진도 찍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결국 분수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지 못한 채로 다음 목적지로 향해야 했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볼로냐의 유명한 타워, 아시넬리 타워였습니다. 타워에 올라가면 볼로냐의 정형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꼭 가보고 싶어 하는 곳이죠. 타워에 올라가는 계단은 매우 좁고 가파랐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데요. 일본인 관광객은 올라가는 도중에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들을 위해 길을 비켜주려고 계단 옆으로 몸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 제가 계속 길을 비켜주게 되었고 결국에는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모두 올라가고 나서야 저희 일행이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타워 꼭대기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전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일본인 관광객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최대한 구석에 서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너무 구석에 있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 그 일본 관광객을 밀치면서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답답했지만 제 손님이기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참고 있었죠. 결국 타워 꼭대기에서의 전망을 제대로 즐기지 못한 채로 내려와야 했습니다. 중국의 관광객들은 8배에서 10명의 그룹이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한두 명의 젊은 분들이 있긴 하나 나이 드신 분들이 많죠. 일본 관광객들은 대부분 핵가족 단위로 여행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3명에서 4명 정도의 작은 그룹으로 다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죠. 젊은 부부나 신혼부부로 보이는 경우가 많았고 자녀를 동반한 가족도 많이 봤어요. 일본 관광객들은 아주 조용하고 질서를 잘 지키는 편이었어요. 그들은 국제적 관습에 익숙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으려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관광객들은 연인들끼리 오는 경우가 많고 동성 친구들끼리 여행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었지만 어르신들도 간혹 보였어요. 흥미로운 점은 한국 어르신들이 중국 어르신들보다 더 젊어 보인다는 것이었어요. 그 이유는 아마도 한국의 스킨케어와 뷰티에 대한 높은 관심 덕분일 거예요. 한국의 어르신들도 꾸준히 피부 관리를 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의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핸드폰을 매우 잘 사용하신다는 점이었어요. 핸드폰으로 사진을 많이 찍으시는데 사진만 찍는 게 아니라 통역 앱을 사용하시거나 지도를 활용하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한 번은 한 어르신께 왜 이렇게 기술에 능숙하신지 여쭤봤더니 여행 오기 전에 배우셨다고 하시더군요. 어르신들이 배우는 것에 대해 이렇게 열정적이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 관광객들은 또한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어요. 여행하다 보면 쓰레기가 발생할 때가 많은데 한국 관광객들은 항상 자신의 가방에서 비닐봉투를 꺼내어 자신의 쓰레기를 담더군요.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장소가 보이면 그곳에 버리거나 아니면 숙소로 가져와서 버리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어요. 이게 생활화되어 있는 것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행동하더군요. 제가 가방에서 비닐을 이렇게 가져가시려고 준비하신 거냐고 물으니 해외 나가면 더 조심해야지. 한국 망신시킬라 하면서 겸손하게 웃으셨습니다. 반면에 중국 관광객들을 가이드할 때는
곤란한 상황이 자주 발생했어요. 쓰레기를 버리는 행동을 너무 빈번하게 하셔서 때로는 그들을 제지하고 설명해야 하는 경우도 많았답니다. 물론 모든 중국 관광객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직 국제적 관습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뷰티 유튜버를 시작하게 된 건 여행을 하다 보며 만나는 여성들의 화장법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한국과 일본의 화장법을 비교하고 한국의 메이크업 스타일을 배우게 된 흥미로운 사건이 있었죠. 저는 평소에 다양한 나라의 뷰티 트렌드와 메이크업 스타일을 공부하고 소개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과 일본의 메이크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두 나라의 메이크업 스타일은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고 이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것이 저에게 무척 즐거웠거든요. 처음에는 일본의 메이크업 스타일에 매료되었습니다. 일본의 메이크업은 다양성과 개성을 중시하는데 이는 하라주쿠와 같은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패션과 뷰티 트렌드에서 잘 나타나죠. 일본의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은 과감한 색상과 독창적인 디자인을 사용하여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데 주저함이 없죠. 특히 눈을 강조하는 메이크업은 저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다양한 아이섀도우와 아이라이너를 사용하여 눈을 크게 보이게 하는 방법들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의 메이크업 스타일을 접하고 나서는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메이크업은 자연스러움과 깔끔함을 중시합니다. 피부를 최대한 자연스럽고 깨끗하게 보이게 하여 마치 본래부터 그렇게 좋은 피부를 가진 것처럼 표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저는 한국의 글로우 메이크업을 특히 좋아하는데 이는 피부에 은은한 윤광을 주어 건강하고 빛나는 피부를 연출합니다. 이러한 한국 메이크업의 매력에 빠져 있던 중 한국의 유명 뷰티 유튜버인 지현님의 채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현님은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뷰티 유튜버 중 한 명으로 그녀의 채널에서는 다양한 메이크업 튜토리얼과 제품 리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영상을 통해 한국 메이크업의 기초부터 심화된 테크닉까지 배우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현님이 주최한 온라인 메이크업 클래스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통해 실제로 한국 메이크업을 배워볼 수 있다는 생각에 매우 흥분되었어요. 클래스는 줌을 통해 진행되었고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어요. 지현님은 친절하게도 각 단계마다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 저희가 질문을 하면 바로바로 답해 주셨습니다. 먼저 지현님은 기초 스킨케어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셨어요. 좋은 메이크업은 좋은 피부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양한 스킨케어 제품과 사용법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는 평소에 스킨케어를 소홀히 했던 터라 이를 계기로 더욱 철저히 관리하기로 다짐했어요. 다음으로 베이스 메이크업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지현님은 쿠션 파운데이션을 사용하여 자연스럽고 균일한 피부톤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기존의 리퀴드 파운데이션만 사용했었는데 쿠션 파운데이션이 이렇게 편리하고 자연스럽게 발리는지 처음 알게 되었어요. 또한 하이라이터를 사용하여 얼굴의 고점 부위를 강조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이는 얼굴을 더 입체적으로 보이게 해주었어요. 마지막으로 지현님은 음영 메이크업과 눈썹 그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쉐딩과 컨투어링을 통해 얼굴, 윤곽을 또렷하게 만드는 법과 자연스러운 눈썹을 그리는 법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눈썹이 인기가 많다는 점이 흥미로웠어요. 클래스가 끝난 후 저는 배운 내용을 토대로 직접 메이크업을 해보았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제 피부가 마치 빛나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얼굴 윤곽도 한층 또렷해 보였어요. 이 경험을 통해 한국 메이크업의 매력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었고 앞으로도 자주 활용할 것 같아요. 한국 메이크업의 자연스러움과 섬세함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이를 통해 저의 뷰티 채널에서도 더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화장품과 메이크업에 관심을 가지면서 한국의 건강 문화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에 장수하면 일본의 어르신들을 생각했는데 한국의 어르신들을 보면 스마트 기기를 만지는 모습이나 옷차림 그리고 건강관리 하시는 걸 보면 한국에서는 어떻게 건강관리를 할까 궁금했죠. 여행 가이드를 하며 만나 할머니에게 여쭈어보니 산에 가신다고 이야기하시더군요. 궁금증이 생긴 저는 유튜브에 관련 영상을 더 찾아보았는데요. 산스장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의 산에는 독특한 운동 시설이 있었습니다.
이를 산스장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산속의 헬스장을 의미합니다. 산스장은 등산로를 따라 설치된 다양한 운동 기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등산객들이 산을 오르며 자연스럽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입니다. 산스장에서는 팔굽혀펴기, 풀업, 평행봉 운동 등 다양한 기구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등산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설치된 운동 기구를 이용해 체력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산스장은 경치 좋은 곳에 위치해 있어 운동을 하면서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으며 산스장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등산로를 따라 오르다 보니 곳곳에 운동 기구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이용해 운동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친구들과 함께 와서 서로 응원하며 운동을 하고 있었고 또 다른 분들은 혼자 조용히 운동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 유튜버는 운동기구를 이용한 후에는 등산을 계속하며 산의 정상에 도착했을 때의 상쾌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파트 단지부터 산속까지 다양한 장소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운동기기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셨어요. 한국에서는 많은 아파트 단지와 마을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운동기기들이 설치되어 있어 이러한 운동기기들은 주민들이 언제든지 쉽게 접근하여 운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는 종종 간단한 스트레칭을 할 수 있는 기구부터 근력 운동을 위한 기구까지 다양한 종류의 운동기기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레드밀, 엘리프티컬, 벤치프레스 등의 기구들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주민들이 따로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근처에서 쉽게 운동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운동기기들은 특히 어르신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더군요. 한국의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의 건강 유지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아파트 단지 내 운동기기들은 노인들이 일상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국의 많은 마을 공원에도 운동기기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들 공원은 주민들이 산책하거나 조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특히 어린이 놀이터 근처에 운동기구들이 설치된 경우가 많아서 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운동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을 공원에서는 종종 체력 단련을 위한 다양한 운동기구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봉, 평행봉, 윗몸 일으키기, 벤치 등 다양한 기구들이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기기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 없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국을 가게 되면 꼭 이 산스장도 가보고 싶어졌습니다. 한국은 뷰티와 건강에 대해 굉장히 선진적인 국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뷰티 제품들이 왜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지 알 것 같았어요. 여러분도 한국 뷰티 제품이나 연예인들의 피부 관리 비결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이탈리아에서도 한국의 뷰티 제품을 쉽게 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한국의 뷰티 트렌드를 계속 주목하며 저만의 뷰티 채널에서 다양한 리뷰와 팁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박람회에서의 경험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어요. 한국 뷰티 제품들의 뛰어난 품질과 효과, 그리고 친절한 사람들 덕분에 이번 박람회는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의 뷰티 제품을 사용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 뷰티의 매력을 알리고 싶어요. 휴가 때 친구들과 다시 한국에 방문할 예정이고 오게 되면 다시 사연을 통해서 인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사연 소개는 여기까지였는데 어떠셨나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감동극장이었습니다.